총성이 울린 지 하루가 지났지만 그 여운은 신화부대 구석구석에 여전히 진하게 배어 있었다. 병사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을 피했고 생활관 안의 공기마저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침묵을 깨는 것은 대대장실에서 흘러나온 짧은 호출이었다. 중대장 조백호 대대장실로. 조백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책상 너머에 앉은 변혁진의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담담했다. 이번 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변혁진의 목소리는 크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잔잔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조백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규정에 따라 경위서를 받고 재발 방지 교육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이미 여러 수를 계산하는 빛이 스쳤다. 그는 이 사건이 커지면 자신의 지휘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변혁진은 그 대답을 듣고도 곧바로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이중대 생활관에 좀 들러보지. 조백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오후 이중대 생활관 문이 열리고 대대장이 직접 들어서자 병사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그러나 변혁진은 예상과 달리 근엄한 훈시 대신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편한 말투로 말을 건넸다. 고향이 어디야? 이 부대 밥은 먹을 만한가? 느닷없는 질문에 문빛나리는 당황해 헛웃음을 흘렸다. 그게 먹을 만합니다. 의외로 다정한 반응에 그녀의 얼굴이 얼떨결에 풀어졌다. 옆에 있던 김상훈도 처음엔 잔뜩 경계했지만 변혁진이 자신의 이등병 시절 실수담을 툭 던지며 웃자 그도 모르게 픽 웃음이 새어나왔다. 말년 병장 강찬성마저도 그 느긋한 태도를 살짝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대대장실에서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던 그 냉혹한 인물과 지금 눈앞에서 웃으며 안부를 묻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게 변혁진은 한마디 한마디로 이중대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그러나 그 훈훈한 공기 밖에서 김현욱의 실수는 멈추지 않았다. 오전 총기 점검 시간, 그는 또다시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놀이쇠 뭉치를 제자리에 완전히 맞추지 못한 채 점검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담당 간부의 눈초리가 매서워지자 옆에 있던 박민석이 반사적으로 끼어들었다. 제가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부주의는 박민석의 이름으로 기록에 남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불침번 교대 시간에도 김현욱은 몇 초 늦게 나타났다. 별것 아닌 지연이었지만 그 몇 초가 쌓이고 쌓여 박민석의 관리 소홀로 지적당했다. 생활관 뒤편 최일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박민석을 불러 세웠다. 야, 박민석. 예, 하사님.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최일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내가 자꾸 감싸고 돌면 나중엔 그 실수 전부 다 내가 뒤집었어. 몰라서 그러냐? 박민석은 대답 대신 시선을 떨궜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후임을 방치할 수도 없었다. 최일구는 그런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너 착한 거 아는데 여긴 그런 데가 아니야. 그 말이 유독 오래 가슴에 박혔다. 한편 사고 처리를 둘러싼 지시가 부대 안에 퍼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변혁진이 조백호에게 내린 지시는 단 한 줄이었다. 규정대로 하되 과도하게 키우지는 마라. 이 애매한 한마디는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누군가는 역시 대대장님도 봐줄 건 봐주시는구나 하며 안도했고 누군가는 저건 뭔가 숨기려는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그 소문의 한가운데 놓인 김현욱은 평소보다 더 완벽한 태도를 보이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 지나친 완벽함이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날 밤 박민석은 순찰 근무를 돌던 중 무기고 뒤편에서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보니 그곳에 홀로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김현욱이었다. 그는 무기고 문 앞에 가만히 선 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민석은 순간 그를 부르려다 멈칫했다. 뭔가 말을 걸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설명하기 힘든 기운이 그 자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김현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박민석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살짝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부대 게시판에 예상치 못한 공지가 붙었다. 오후 자유시간을 이용한 이중대 대대장 주관 체육활동. 병사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에서 변혁진은 직접 축구공을 튕기며 웃었다. 오늘은 계급장 다 떼고 그냥 뛰는 거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어졌다. 변혁진은 직접 몸을 부딪히며 뛰었고 실수로 넘어진 병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문빛나리는 헐떡이며 옆에 있던 전세계에게 속삭였다. 대대장님, 생각보다 사람 냄새 나지 않냐? 전세계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분 같은데. 그러나 그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도 박민석의 얼굴에는 웃음이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는 공을 쫓아 뛰면서도 자꾸만 변혁진의 표정을 곁눈질했다. 저 웃음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체육 활동이 끝난 오후 야간 개인화기 훈련이 이어졌다. 이번에도 김현욱의 구역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했다. 표적지 확인 순서를 건너뛴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실수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담당 구역은 박민석이 책임지고 있는 범위와 겹쳐 있었다. 박민석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 이번에도 감싸줄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인가. 결국 그는 어정쩡하게 절반만 보고했다. 그 애매한 태도를 눈치챈 최일구가 그를 따로 불렀다. 박민석, 너 요즘 왜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최일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다. 너 상병 진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후임 감싸주라고 단 계급장이야? 박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하사님도 아시잖아요. 걔가 왜 저러는지 뭔가 이상하다는 거. 그래서 네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최일구의 언성이 살짝 높아졌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날 선 말들이 오갔다. 예전처럼 서로를 놀리며 웃어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고 최일구 역시 씁쓸한 얼굴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각 조백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사고 처리 관련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다. 변혁진이 남긴 지시 문구 규정대로 하되 과도하게 키우지 말라는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문장이었지만 다시 보니 어딘가 미묘하게 방향을 흐리는 표현이었다. 그는 서류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건가?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야간 훈련 도중 통신 장비에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하필 그 장애가 발생한 구역은 김현욱이 담당하던 곳이었고 그 보고 체계는 다시 한번 박민석과 얽혀 있었다. 상황실이 분주해지고 결국 박민석이 직접 대대장실로 불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박민석 앞에서 변혁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병 박민석. 변혁진이 낮게 입을 열었다. 내 후임이 자꾸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박민석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 어떤 대답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침묵이 사무실 안을 무겁게 채웠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최일구가 들어서는 순간 변혁진의 얼굴에 아주 짧은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놀람도 반가움도 아닌 무언가를 재빨리 감추는 듯한 미세한 흔들림이었다. 박민석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중대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대대장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병사들은 여전히 훈련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평화의 표면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계산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생활관 한쪽 구석, 김현욱은 홀로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만년필 끝이 종이 위를 스치며 다시 몇 글자를 더해갔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같은 시각 대대장실의 불빛 아래 변혁진은 조백호가 올린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은 느긋했지만 눈빛만큼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고 훑고 있었다. 박민석은 자신의 관물대 앞에 우두커니 서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처음으로 이 부대가 예전과는 다른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불안이 선명하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변혁진의 호감 작전, 김현욱의 반복되는 실수, 박민석의 곤란함, 최일구와의 미묘한 긴장, 그리고 조백호의 의심. 이 5가닥의 실은 아직 뒤엉켜 있었지만 조금씩 확실히 하나의 지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